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마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GDEPS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마야에서 이제 뽑게 되시면 GDEPS라는 거를 처음에 뽑으면은 이렇게 보이진 않고 이제 하얀색으로 보일 거예요.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멘탈레이라든가 브이레이에서 GDEPS 채널 뽑으려고 그러면은 조금 귀찮았는데 이 아놀드에서는 좀 이렇게 손쉽게 뽑아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하얀색입니다. 근데 이제 그 노출 값을 조금 조정하면 이제 이렇게 상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절을 하게 되죠. 검은색인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앞부분이 검은색으로 보이고 점점 뒤로 갈수록 하얀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 앞부분의 검은색을 조금 더 검은색으로, 아니면 이 중간 레이어와 또 앞 레이어와 더 뒤에 있는 레이어의 이 톤의 변화를 조금 더 내가 더 대비를 더 주고 싶거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보다 뭐 앞부분은 더 검정색으로, 중간에 있는 거는 네, 뭐 약간 진회색, 그다음 더 뒤에 있는 거는 연한 회색, 아예 더 뒤에 있는 건 하얀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노출 값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변환을 시켜 놓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에펙에서 요걸 매트로 쓰게 되면, 자, 이제 저 렌더링한 이미지는 요거예요. 최초 오리지널 이미지. 이렇게 뽑게 돼요, 보통. 앞에 있는 물체나 뒤에 있는 물체나 선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GDEPS 이미지를 같이 뽑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애프터 이펙트나 아니면 포토샵에서 렌즈 블러 효과 같은 것들을 주는데, 요거를 이제 요 Z 이미지를 매트로 활용하게 되면, 알파 채널로 활용하게 되면 이제 요렇게 합성이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건 렌즈 블러가 많이 먹고 더 뒤에 있는 건 더 많이 먹고 앞에 있는 건 렌즈 블러가 덜 먹고. 자, 요게 이제 렌즈 블러로만 활용하는 건 아니고 요게 이제 대기 효과까지도 줄 수가 있어요. 마치 막 물속에 있는 느낌, 혹은 뭐 어떤 우리 이렇게 아무리 맑은 날씨여도 저 멀리 있는 산은 약간 이렇게 회색 톤의 블루 계열의 어떤 회색 톤이 이렇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 구체적인 어떤 형태가 점점 사라지고 이렇게 면의 형태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산 같은 거 이렇게 어디 올라가서 이렇게 쭉 경치 같은 거 보면 그런 어떤 대기 효과, 처음엔 선명하게 뽑아놓고 네, 이런 GDEPS 이미지를 활용해서 대기 효과 같은 것들을 줌으로써 공간의 깊이감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생략할 거를 더 생략해주면서 이 거리감을 더 확 늘려주는, 혹은 또 뭐 안기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머리만 굴리면 앞에 있는 비를 좀 이렇게, 앞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숱이 적고 뒤로 갈수록 비가 내리는 게 더 숱이 많을 거 아니에요. 머리만 잘 굴려오면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눈이 오면 앞에서는 눈이 조금 이렇게, 여기 캐릭터 앞에 있는 눈은 숱이 적지만 점점 뒤로 가면서는 눈의 숱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안 해봤어요, 저도. 그런 대기 효과라든가 이제 저런 렌즈 블러 효과 같은 것들만 해봤지. 그래서 요 개념 같은 거는 마야에서 3D에서 활용을 하는 렌더 패스 개념이지만, 요게 이제 2D로도 충분히 뽑아서 2D 애니메이션 작업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두 가지 경우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는 이제 2D 이미지일 경우, 네, 요런 걸 뽑아냈을 때, 2D 이미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요걸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죠, 여러분들이. 캐릭터 따로, 초근경 따로, 뭐 중경 따로, 원경 따로, 더 원경 따로 해서 우리가 레이어를 따로 그리겠지. 요즘에 여러분들이 2D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배경과 캐릭터를 한 방에 그릴 생각은 안 하겠죠. 요즘은 더더욱 그런 학생들이 이제 적어졌어요. 다들 이제 개념들을 다들 워낙에 다들 알고 계셔서. 근데 저 때만 해도 배경이랑 캐릭터랑 같이 그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디지털 작업이 뭐 약간 어렵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뭐 디지털 작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셀 애니메이션의 개념으로 우리가 2D를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는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근경과 중경과 원경 캐릭터 이런 식으로 아마 레이어를 나눠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만 나눠져 있으면 요 이미지를 토대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요런 이미지를 뽑아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근데 이제 3D에서 뽑아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저기 직접 나중에 우리가 렌더 패스 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은 그냥 어디서 뽑아 어떤 거 체크해야 되는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야에서 저런 GDEPS 이미지를 뽑으려면 여기 렌더 세팅 창에 커먼이라는 여기 섹터에 보시면 여기 렌더러블 카메라가 있어요. 그럼 여기 렌더러블 카메라 밑에 보면은 뎁스 채널 GDEPS라는 거를 체크를 해줘야지 저런 GDEPS 이미지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 체크 안 하면 못 뽑아요. 마찬가지죠. 알파 채널도 내가 어떤 알파 채널이 있는 어떤 이미지 시퀀스를 원한다면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 AOV라는 그 렌더 패스를 내가 원하는 렌더 패스를 선택해서 활성화 시켜놓고 활성화만 시켜놓으면 렌더링이 그냥 됩니다. 알아서. 근데 거기서 GDEPS라는 게 뭐냐면 여기 Z라는 애, 여기 Z라는 애가 이제 그 GDEPS 이미지예요. GDEPS 패스 이미지. 요거를 여기 밑에 있는 화살표 오른쪽으로 활성화시키겠다 해가지고 보내면 얘가 이렇게 되면 그냥 뽑아집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건들 거 없이. 간단합니다. 이런 렌더 패스 이미지 뽑는 거 요거예요. 내가 뭐 디피즈 이미지 뽑고 싶다? 그럼 디피즈 선택하고 이쪽으로 보내면 활성화되면 끝이에요. 나중에 뽑아진 이미지 합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야에서는 이런 식으로 뽑아내요. 자, GDEPS 이미지를. 제가 이제 뽑아놨죠. 뽑아놔서 요거 전 시간에 막 포토샵에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포토샵에서 보여드릴 이유가 없어서 바로 에펙에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포토샵에서는 당연 더가 아니라 당연히 포토샵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에펙을 열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프로젝트 창이 있죠. 여기에 이제 불러오는 거죠. 내가 열고자 하는 이미지 혹은 영상을. 저는 두 개를 뽑아놨어요. 이렇게 렌더링한 이미지, 그 다음에 요거를 GDEPS로 뽑은 이미지. 아까 말씀드렸죠? 하얀색으로 보인다고. 요 두 개를 에펙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랍 하면 이렇게 불러와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아무런 컴포지션을 만들지 않고 있으면 이렇게 렌더 큐 내지는 아니면 넌만 보이실 수 있어요. 렌더 큐도 안 보이고 넌만 보이실 수 있습니다. 넌도 안 보이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이 이미지 형식대로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 컴포지션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듣기만 하셔도 돼요. 저기 에펙 나중에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근데 미리 한번 또 이렇게 에펙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에펙 하실 때 조금 더 저기 접근이 좀 쉬우라고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컴포지션이 뭔지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GDEPS 이미지를 저렇게 활용하는구나 라는 것만 이렇게 좀 잘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네, 컴포지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넌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그냥 갖다 집어 넣으시면 요 이미지대로 컴포지션이 만들어져요. 보시면 이거는 레이어 길이고 레이어 길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상단에 첫 번째 레이어 불러온 게 GDEPS 이미지고 눈꺼 보면 밑에 불러온 게 내가 이제 실제 렌더링 건 이미지죠. 약간 이게 안 보이더라도 너무 좁아서 이렇게 해놓을게요. 네. 자, GDEPS 이미지를 아까 그 흰색으로 보이는 거를 먼저 아까 우리가 이렇게 본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끔 변환을 좀 시켜줄게요. 자, 노출 값을 좀 변화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내가 선택한 이미지를 어떻게든지 어떤 효과를 넣고 싶으면 그 이미지 선택하시고 우클릭 하시면 이펙트가 이렇게 뜹니다. 그럼 거기에 컬러 커렉션에 컬러와 관련된 뭐 명도를 바꾸고 채도를 바꾸고 색상을 바꾸고 뭐 대비를 더 주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 있어요. 컬러 커렉션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스토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거 위주로 한번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디스토트라는 거는 형태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어떤 이미지의 혹은 영상의 형태를 뿌리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물결 무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막 이렇게 네, 막 이렇게 뭐 아지랑이 피는 효과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디스토트는 형태를 변형시키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 컬러 커렉션은 아무튼 네, 모든 뭐 명도, 채도 다 관련된 거를 변환시킬 때 쓰는 것들이고. 그 밖에 뭐 스타일라이즈 같은 것들은 어떤 특정한 뭐 글로우 효과, 모자이크 효과 이런 것들 만들고 싶을 때 나중에 다 네, 배우시게 되겠죠? 다는 안 배우실 겁니다. 다는 못 쓰고 여러분들이 평생 가도 아마 못 쓸 겁니다. 개 중에 쓰는 것만 쓰고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가 늘려나가야죠. 여기 있는 이펙트를 어떻게 해서 섞었으면 뭐가 나게 만들어지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겠죠. 자, 컬러 커렉션에 이제 익스포저라는 게 있어요. 익스포저 노출 값을 변화시켜주는 이펙트인데 이 이미지에다 이제 효과를 넣었죠. 그 익스포저 효과를. 요거를 익스포저를 노출 값을 줄이면 요 흰색인 이미지가 점점 노출값이 어두워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신기하게도. 자, 요게 가능한 건요. 얘가 EXR 32비트 이미지라서 그렇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애프터 이펙트의 컬러 구성이, 컬러 비트 수가 지금 제가 이걸 32비트로 해놨기 때문에 가능해요. 요 컬러 비트 수가 8비트, 일반적으로 8비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3D 애니메이션 작업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32비트 이미지로 뽑으시고 또 32비트로 에펙에서 합성하시고 하시는 게 무조건 좋죠. 2D도 당연히 16비트, 32비트로 해서 하면 좋은데 2D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서 이왕이면 용량 작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시대 때는요, 뭐 2D든 뭐든지 간에 아무튼간 이미지 사이즈도 커지고 이런 비트 수도 커지면서 용량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여튼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니까 이 이미지의 이펙트 값을 점점 줄이니까 이렇게 얘가 변환이 된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노출 값으로. 네.
이 정도로 하죠. 앞에 있는 건 거의 검은색, 뒤로 가면은 조금 진한 색, 뒤로 가면 더 연한 색, 더 연한 색, 완전히 뒤로 가면 하얀색. 이거 만들었어요, 이제. GDEPS 이미지를 변환시켜서.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 아까 렌즈 블러 효과에다가 어떻게 쓰냐면, 잠깐 눈을 꺼놓고요. 자, 이 렌즈 블러 효과는 이제 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작업한 애한테. 그리고 똑같이 우클릭 이펙트로 가면, 여기는 이제 불러주는 거. 불러주는 방식도 여러 가지죠. 가장 많이 쓰는 블러는 가우시안 블러예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이제 특히 2D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작업하실 때 약간 사실적인 느낌 같은 거 표현하고 싶을 때 이제 모션 블러 같은 거 많이 쓰죠. 아니면 뭐 모션 블러를 못 쓰겠으면 상황에 따라서 디렉셔널 블러 같은 거를 주기도 하는데 많이 쓰는 게 요 정도 되는데 카메라 렌즈 블러라고 있어요. 두 번째. 굉장히 다릅니다. 똑같은 블러인데도 이 카메라 렌즈 블러 주는 방식은 좀 달라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 블러를 클릭하시면 그리고 블러 양을 많이 늘려주면 보시는 것처럼 블러링이 많이 생기죠. 리피트 값 넣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이 이미지에는 렌즈 블러가 지금 다 이미지 여기 한 장에 영상 전체에 다 렌즈 블러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좀 심하게 줘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렌즈 블러에 여기 중간에 그 옵션이 뭐가 있냐면 블러 맵이라는 게 있어요. 블러 맵. 우리가 맵을 많이 들었죠. 많이 하시면서. 맵이 뭐다. 칼라 맵이 뭐다. 스페큘러 맵이 뭐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 블러 맵이라는 것도 우리는 지레짐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블러 효과 같은 거를 주는데 어떤 이미지를 맵으로 쓰나 보다.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레이어가 있죠. 너 어떤 레이어를 매트로 쓸래? 레이어. 지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넌인 거죠. 요런 거 되게 많아요. 요런 개념이. 에펙에도.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해가지고, 마야에도 있지만, 여기 에펙에도 있어서, 그냥 국기 같은 거 평면으로 이미지 그냥 한 장 딱 그려놓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활용하면 국기가 이렇게 휘날리는 것처럼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에펙에도. 작업하는 과정 안 보면 에펙에서도 이거 다 3D를 한 줄 알 것 같은 느낌들로 작업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기술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이거 국기를 흔들리게 해서 깃발이 막 바람에 날리는 거 하고 싶은데 어떤 애니메이션에다가 모르면 다 그려야 되지만 알면 그냥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그 양도 변화시킬 수 있죠. 처음에는 덜 팔락거리다가 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팔락거리다가 자 그래서 레이어에다가 너 어떤 레이어를 랩으로 쓸 거야? 나는 이미 우린 알고 있죠. 너 GDEPS라고 했던 그 이미지를 맵으로 쓸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연결을 했어. 왜 안 되지? 왜 안 돼요? 첫 번째. 왜 안 되냐면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근데 나는 여기다 이펙트를 넣어서 얘 노출 값을 변화시킨 거라서 에펙은 얘를 그 원본 이미지로만 인식해요. 이펙트 넣은 걸 인식하지 않고. 요럴 때는 그냥 알고 그냥 보시면 돼요. 뭐 그거 하는 방법은 나중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요거를 억지로 컴포지션으로 만들어줍니다. 예.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C예요. 레이어를 어떤 컴포지션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컴포지션에 있는 이 이펙트를 컨트롤 X 그리고 여기 컴포지션으로 들어가서 원래 그 레이어에다가 다시 컨트롤 V 붙여넣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빠져나오면 여기 컴포지션에는 그 이펙트가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를 그냥 원본 이미지로 인식해요. 그 익스포저 효과는 여기 안에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익스포저 효과를 인식하지 않고 요거 자체 레이어 하나로만 인식을 해요, 얘가. 그럼 여기 다시 가서 보시면 이게 컴포지션. 자, 컴포로 바꿀게. 다시 한번 할게요, 그냥 이렇게. 눌러주면 아까 그 렌즈 블러링 생겼던 게 양의 차이가 좀 느껴지죠. 뭐 어떤 뭐 다 떠나서 이미지 어떤 품질 이런 거 다 떠나서 여기 앞에 있는 애는 선명하고 캐릭터 약간 흐릿한데 뒤로 갈수록 점점 많이 흐려지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맵의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GDEPS 이 검은색에서 점점 흰색으로 넘어가는 이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매트로 활용했냐면 화면 전체가 다 렌즈 블러가 생긴 어떤 효과 레이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우린 지금 여기 렌더링한 이 이미지에다가 그 렌즈 블러를 넣었는데 거기에 가상의 레이어가 있다고 쳐요. 마치 하이라이트 스펙큘러라든가 트랜스미션 거기다가 주는 것처럼 그런 트랜스미션 레이어가 있어. 그것만 이렇게 해주는 스펙큘러 하이라이트 광만 이렇게 해주는 레이어가 있다고 쳐. 근데 얘는 렌즈 블러만 해준 레이어야. 근데 거기 그 걔한테 이 GDEPS 이미지를 매트로 썼어. 알파 채널로 쓴 거예요. 그래서 렌즈 블러가 흰색인 부분은 많이 들어가게, 검은색인 부분에는 렌즈 블러가 안 들어가게, 정보가 있고 없고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매트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GDEPS라는 거를 뽑게 되시면. 자, 요게 이제 하나 더 대기 효과 같은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끄고. 자, 우클릭 여기서 new 그다음에 솔리드가 그냥 면 색깔 그냥 바탕색 그 색깔 하나로 밀어져 있는 뭐 하나 만드는 거예요. 뭐 약간 주황색 이런 솔리드 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의 매트로 쓸 거예요. 저 GDEPS 이미지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금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얘의 매트로 쓰겠다는 거냐면 뭐냐면 약간 이 주황색 요 이미지에 매트를 이 GDEPS 이미지로 쓴다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애한테는 주황색 그 색깔이 안 들어가거나 아주 덜 들어가게 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저 주황색 이미지의 색깔이 많이 나오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 트랙 매트라고 있어요. 뭐 요게 보이냐 안 보이냐는 이제 나중에 에펙에서 다 킬 수 있어요.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감추기도 할 수도 있고 뭐 합니다. 하여튼 트랙 매트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주황색 솔리드 이미지의 매트를 누구로 할 거야? 나는 저 GDEPS 이미지를 가지고 매트로 할 거야. 뭐 알파 매트로 할래? 루마 매트로 할래? 루마 많이는 아니지만 봤죠? 알파 이즈 루미넌스 똑같은 거예요. 이 현재 이 GDEPS 요 이미지의 이 톤을 가지고 이 빛깔만 가지고 요거를 그냥 매트로 쓰겠다. 이 루마 매트. 뭐 루마 인버트는 뭐 굳이 말 안 해도 알파 매트는 실제 이 알파 채널 정보를 가지고 매트를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 알파 채널 없으니까 루마 매트로 해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 이미지의 매트를 이 GDEPS 얘로 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대기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뒤로 갈수록 뭔가 어떤 그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뭐 안개 같은 애로 인해서 그 안개가 뭐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어떤 공간의 깊이감을 강조와 생략을 해주면서
네, 뭐 내가 원하는 어떤 색의 배색이라든가 아니면 대기 효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네, 수중 효과 같은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죠. 물속에서 보이는 어떤 공간 느낌. GDEPS가 되게 유용합니다. 여러모로. 이미지를 되게 뽀샤시하게 만들고 싶다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요거 글로우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글로우 효과 같은 것들도 뒤로 갈수록 혹은 앞에 있는 애는 글로우 효과를 많이 주고 뒤로 갈수록 글로우 효과를 좀 적게 주고 이것도 다 되는 거예요. 이 GDEPS 요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 자 이게 3D 애니메이션 개념이에요. 패스를 가져와서 쓰는 게 그러면 이제 2D에서 이거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만 네 2D처럼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자, 요 2D 이미지 비교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요 이미지를 우리가 2D 디지털 2D 드로잉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제가 레이어를 분리시켜 놨어요. 쭉 닫고 하나 볼까요? 하늘 따로 그려야 돼요. 하늘 따로 그리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레이어는 원경 그리겠죠. 잘 보이는 부분 잘 그리지만 밑에 있는 잘 안 보이는 다른 레이어에 가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대충 그릴 거란 말이죠. 2D 애니메이션 만들 때.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레이어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중경 이거 지금 분리 못 시켜서 지금 그냥 이렇게 나있는데 이런 중경에 있는 배경 또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따로 그릴 거고 그러겠죠 분명히 우리가 그 다음에 뭐 초근경이 뭐가 있으면 초근경 따로 그릴 거고 이렇게 있으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분명히 2D 작업하실 때도 뭐 이렇게 작업하실 거예요. 따로따로 작업을 해서 뭐 약간 이렇게 뭐 가려서 앞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깊이감을 더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2D 작업하실 때 실제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뭐 배경을 이렇게 3개, 4개의 레이어로 나누지 않더라도 초근경, 캐릭터, 중경, 원경 이런 식으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2D 애니메이션 작업하실 때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만 만들어놔도 뎁스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요걸 토대로 요걸 만든 거예요. 자, 하늘은 하얗게.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원경은 약간 연회색으로. 그 다음 더 앞에 있는 애는 조금 더 진한 회색으로. 그 다음 더 앞에 있는 애는 더 진한 회색으로. 그 다음에 그냥 바닥이 약간 이제 2D 애니메이션에서는 바닥이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 뭐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지만 이 레이어 개념으로 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딱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따로 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줘야 되겠죠. 더 잘 넣어주고 싶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 요거야 뭐 이렇게 따로 칠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캐릭터는 검은색으로. 초근경도 네 검은색으로. 이게 GDEPS 이미지예요. 굳이 마야에서 뽑지 않더라도 우리가 2D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으로 만들기만 하면 분리만 되어 있으면 이 GDEPS 이미지 만드는 거는 엄청 쉬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액션 기능도 배웠나? 포토샵에서? 이 액션 기능만 활용해도 저건 일도 아니죠. 다 자동으로 해줄 수 있으니까. 참고로 저도 까먹었는데 여기 오토메이트가 저 액션 기능이에요. 이건 완전 풀 자동으로. 내가 작업한 과정을 다 녹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다시 그걸 플레이 하는 거야. 그럼 플레이하면 내가 원하는 그 이미지에다가 그걸 반복해서 계속 넣어주는 식으로. 저 액션은 일일이 내가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데
저 오토메이트는 이게 알아서 배치로 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쭉 해서 뭐 3000 프레임이면 3000 프레임 다 네, 여러분들이 일일이 작업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하는 애예요. 나중에 이거 애니메이션 작업하실 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반복적인 작업 같은 거 할 때. 이런 게 반복적인 작업이에요.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이거 다 이렇게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진해색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요거 아무튼 만들기가 네, 쉬워요. 이런 액션 기능이라든가 저런 거 활용하면. 그래서 요 이미지 작업할 때 누군가가 ZDep스 이렇게 이미지 하나 만들어만 놓으면 요거 이제 써먹는 거예요. 자, 어떻게 써먹는지 똑같이 써먹는 거죠. 자, 이게 2D라고, 지금 저는 이거 완전히 2D 레이어 방식으로 작업을 해놓은 거고, 거기서 만든 거예요. 뭐 따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상상을 하세요. 네. 3D에서 뽑은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레이어별로 나눠 놓고 작업해 놓은 거니까. 자, 요거를 이렇게 뭐 PSD 파일이나 아무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로 작업을 해 놓은 거를 솔리드만 빼고 다 찍자. 이 PSD 파일을 여기 프로젝트에다가 드래그해서 넣으면 얘가 물어봐요. 이 PSD 파일을 그냥 이미지 한 장처럼 푸테이지로 해서 머지 시킬 거냐? 아니면 아까 봤던 컴포지션으로 얘네 레이어들 다 살려서 불러올 거냐? 나는 그렇게 할 거거든. 그러면 오케이. 자, 컴포지션으로 불렀고요.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이 컴포지션이 이렇게 열립니다. 아까 보셨던 포토샵에서 봤던 제가 포토샵에서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놓은 거 컨트롤 G 해가지고 그룹으로 묶어놓은 애들이 요거 에펙오렉에서 컴포지션으로 딱 변환시켜서 불러오면 여기 컴포지션으로 이렇게 묶여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레이어들이 다 살아있어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죠. 솔리드 가지고 내려와서 이게 순서가 좀 있긴 합니다. 네. 위에 있는 애를 매트로 쓸 수 있거든요. 위에 있는 애를. 자, 요거를 대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얘의 매트로 얘를 쓰는 거예요. 자, 아까 트랙 매트, 루마 매트로 했더니 아까 그 주황색 그 컬러가 이렇게 뒤로 가면서 점점 만들어 들어가는 거죠. 뭐 노을이 지는 어떤 공간에 어떤 파란 조명을 앞에서 강하게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처럼 보이네요. 뭐 루마 매트를 역으로 인버트 해주면 이렇게 뒤로 갈수록 덜 들어가게끔.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떤 게 장점이 아까 색 배열이라는 거 얘기됐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D 작업 같은 거 할 때 이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데 색 배색 같은 거만 하려면 그거 은근히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뭐 광고 같은 거 빨리 만들어야 될 때 배색하는 거 너무 귀찮을 때 저는 이런 걸 써요.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나무는 나무 기둥 갈색이야. 갈색으로 해. 그리고 나뭇잎은 연두색이야. 연두색으로 그려. 그리고 바닥은 황토색이야.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빨간색이야.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고민하지 않고 배색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대기효과를 줘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무슨 얘기 했냐면 강조와 생략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쓱 이렇게 멀리 갈수록 이렇게 묶어주니까 이게 강조와 이게 생략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포컬 포인트가 나중에 생각이 떠올리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되기도 해요. 작업을 할 때. 처음부터 네 그림을 그렇게 그리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내가 베리에이션이 안 되죠.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얼마든지 솔리드 컬러만 내가 매번 바꿔가면서 이런 색깔도 해보고 저런 색깔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좋은 전체적인 그 틴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전 이런 걸 좋아해요. 약간 블루와 핑크 같은 느낌. 개인적으로. 그럼 여기서 내가 포커 포인트는 난 약간 옐로우나 연두색 계열로 가고 싶어. 바로 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생각이 안 나도. 2D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되게 좋아요. 처음부터 계산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나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찾아가는 형식으로도 하고 또 그죠? 뭐 그림 자체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수정해야 되는 것보다는 효과로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하고 쉽게 쉽게. 결국에는 이 3D 개념을 가지고 2D를 가지고 오게 되면 뭐가 좋다? 효율성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뭐 저기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3D를 배우기 위한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개념들을 끌어올 수 있으면 2D 작업에도 혹은 스탑 모션 작업에도 여러분들이 다 접목시켜서 쓰실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번에 이제 알파 채널 잘 그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알파 채널이 되게 중요해서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동영상 보는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뭐 동영상 볼 때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시간대 되도록 뭐 활용할 수 있으면 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뭐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일단 GDEPS 가지고 2D 애니메이션이랑 3D 애니메이션에서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네. 요거 잘만 생각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외에도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게 지금 이게 GDEPS라서 그런데 제가 이걸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하게 껐나? 머릿속에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딱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 어디 갔지? 프리뷰 창?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요게 만약에 흑백이 아니라 뒤에 있는 건 노란색, 중간에 있는 애는 빨간색, 앞에 있는 애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컬러로 구분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매트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매트. 레이어별로. 그래서 그냥 이미지는 다 하나가 합쳐져 있는데 캐릭터만 빼고 싶거나 배경을 지우고 캐릭터만 남게 하고 싶거나 이런 거 작업할 때 또 이런 매트를 활용해서 네, 레이어가 다 합쳐져 있을 때 다행히도 그렇게 매트를 구분을 시켜 놨으면 가능해요.
레이어별로.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낼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합성 같은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매트라는 개념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잘 딱 넣어 놓아 주시면 재밌기도 하고 네, 유용하게 될 거예요. 네, 합성 같은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이거예요. 모든 합성, 뭐 효과 주는 거, 뭐 연기를 합성한다거나 뭐 연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기를 만들어서 어디다가 뭐 이렇게 영상에다가 뭐 실사 영화에다가 합성하든 다 매트 알파 채널 마스크 이거를 모르면 네 못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다 활용이 되는 거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또 우리가 칼라맵, 투명도 맵, 스페큘러 맵다 그런 개념으로 쓰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1학기 때 봤죠. 클라우스랑 저기 페이퍼맨 2D 애니메이션이지만 3D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컨버팅해서 2D 애니메이션 같은 3D, 막 3D 같은 2D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기까지고 제가 좀 빨리 했더니 지금 딱 한 7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 여기 지금 설명한 거에서 좀 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네, 없으면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고사, 중간과정 다시 한번 제출을 받을 겁니다. 네, 준비 잘 해서서 저기 이번에도 제출 안 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기 이번에는 상담을 할 것 같아요. 상담을 해야 될 것만 같아요. 딱 일주일 남은 시점이거든요. 네,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 네, 다음 주 금요일이 중간고사 최종 제출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중간고사 두 번째 중간과정 네, 제출 받을 겁니다. 폴더는 네,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 영상에 대한 궁금한 점 같은 경우는 금요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드릴게요. 하시면서 궁금했다거나 안 되는 부분들 오늘 그때 하겠습니다. 네, 네, 전달 다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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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